번째 발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 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 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김진수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력 안보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전력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전력 정책의 티를 내면 세 가지 가치사에서의 어떤 딜레마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력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의 환경을 좀 분석해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력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 전력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안보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력 안보의 정의입니다. 전력 안보는 아까 잠깐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력 안보입니다. 근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충격에 또 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게 뭐 1초만이라도 단 몇 초간만이라도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주파수가 무너지고 전압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계통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역전력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광역전쟁의 원인으로는 수급이 불일치해서 이제 주파수나 전압의 어떤 유지가 안 된다든지, 송전선이 끊어져서 송전선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든지, 사이버 해킹, 자연현상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전력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 안보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 연료 중심에서 전기의 사용 확대되는 전기 시대로 진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전기의 비중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EA 추정에 따르면 2024년 21%에서 2050년에는 31%, 5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14 전기본 수요 전망 이제 공청회가 열렸고요. 이 전력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전기화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 안보 차원에서는 좀 이제 우수한 이제 결과만 봤을 때는 우수한 이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전 빈도 지수라든지 정전 시간 지수를 이제 수치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전력은 일상생활이랑 국가 경제에 굉장히 필수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 없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정전이 된다면 아마 그 피해가, 체감되는 피해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산업 단지라든지 국가 전력 산업은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력 정책을 둘러싼 트릴레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정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정한 주파수, 안정적인 전압으로 이제 전력을 끊김없이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 공급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청정 전력은 이제 탄소 중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무탄소 원재력, 무탄소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가치가 되겠고요. 경제적 공급은 좀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는 상충되는 면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이나 LNG 같은 경우는 계통 운영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성 문제가 있고, 또 관성력이나 또 전압
유지에 좀 이제 불리한 점이 있어서 개통 가능성에 저해 요인이 되는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정 전력과 경제적 공급 사이에서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개통 통합 비용을 좀 더 유발해서 좀 이제 비용을 좀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청정 수소 같은 경우도 청정하지만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사이에도 이제 상충되는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요금을 낮춰버리면 이제 송배전망에 투자 여력이 저해된다든지 또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비 예비율을 많이 높이면 그것 또한 비용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정책은 이런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력 안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력 안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어쨌든 전력 수요의 가속화입니다. 앞으로 전기화, 그다음에 첨단 이제 반도체 산업,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기 수요의 어떤 증가세는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력 산업계의 전력 정책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한 가지 또 문제는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에 관한 공간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는 주로 수도권에 위치했고요. 발전 설비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형 전력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력 수요의 지역적 불균형은 앞으로 개통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력과 이제 수요지에 이제 지역적 불균형이 있으면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송전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송전 설비에 대한 지역적인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 건설은 계획 대비 항상 지연되고 있고, 이제 송전망 병목 현상이 전력 안보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은 전력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8%고요. 11차 정기본에 따르면 38년까지 2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련된 문제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원자력 출력 간발 시행 횟수도 증가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성력이라든지 이제 무효전력 제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개통 안건성 저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이제 이 전력 시장과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전력 시장은 현재 전통 전환 위주의 시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료비 기반으로 사로전 입찰 시장이 이제 주로 되어 있고요. 또 유연성 장애에 대한 보상 체계가 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격 신호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도매 가격이 전국 단일 어디에 이제 위치하더라도 다 같은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절과 시간을 고려한 이제 전력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금 체계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전력 도매 시장에서 이제 전력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좀 전력 비용을 좀 싸게 해서 수요를 늘리는 이제 요금 체계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보시면 이제 원칙은 이제 총괄 원가 기반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에 이제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기요금을 보시면 산업용이 이제 주택률마다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좀 비대칭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상기후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극한 이상 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극한 이상 기후는 당연히 전력 시스템, 전력 개통에도 어떤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능형 전력망으로 진화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의 여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력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산화입니다. 분산화를 하되 지금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산화하고 시간적으로 분산하자는 게 분산화의 취지입니다. 공간적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발전 설비가 이제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했는데 전력 수요를 발전 설비가 있는 인근으로 이제 유도하자는 게 이제 공간적 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 당국에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고요. 작년에는 분산 특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적 분산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더 커브를 보셨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이제 낮 시간에 전력이 좀 남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 시간에 좀 요금을 낮춰서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자 개시별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고 올해 3월달에 이제 개시별 요금제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송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도 당국에서도 송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고요. 또 이제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통관리 변전소를 지정해서 좀 이제 개통에 비해서 좀 발전 설비가 너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지금 일단 호남 지역에 대부분의 변전소들이 개통관리 변전소로 이제 지정이 돼서 그쪽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들은 이 개통관리 변전소 문제가 개통관리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력개통 영향 평가가 시행되고 있고요. 전력개통 영향 평가는 좀 대규모 전력 수요 설비가 이제 전기를 쓰고자 할 때 이게 개통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평가를 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명 알박기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자들이 먼저 개통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통 선점해놓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들을 좀 다 적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넘기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 안정화 자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 안정화 자원 중에서는 이제 유연성 자원 관련해서는 ESS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계약 시장을 개설했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중앙계약 시장의 개설돼서 이제 상당수의 설비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수를 포함해서 11자 정기분에 따르면 양수를 포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22.5기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전의 탄력 운전도 앞으로 좀 이제 활용해 보고자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통 안정화 설비로 ESS나 스택콤을 한전 차원에서 개통 이제 좀 안정화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력시장 개편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서 시장을 개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세 가지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육지에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 준중앙 급전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좀 이제 중앙의 급전 시대에 응동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금을 좀 추가로 주는 그래서 좀 개통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기시장 개판 관련해서는 용량시장 개설이라든지 장기계약 확대, 또 가격 입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력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좀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정리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전력 안보는 이제 아까 이제 김주도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 적정성, 운영 안정성, 회복력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 안정성은 이제 전력의 수요에 맞게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관련 설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발전소라든지 송변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잘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이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원 적정성이 되겠고요. 운영 안정성은 그런 이제 갖춘 설비를 바탕으로 이제 외부의 어떤 이제 변화에 잘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되겠고, 회복력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잘 회복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원 적정성 관련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전망 확충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도 수용성 관련해서 이제 조기 보상 합의금 제도가 도입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용성 강화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 지식 홍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지역 주민 좀 인터뷰 해보면 이제 실제 어떤 객관적 위험보다 실제로 인식하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위험 인식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어떤 지식의 홍보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송변전 설비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단독으로 이제 송전망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안돌고 의한 법안으로 해서 BT 방식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법안이 제안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한전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건설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역량 앞으로 좀 더 송변전 설비에 관련해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송변전 설비가 굉장히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를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알박기를 개선하고 선종 교체나 선로 용량 확대를 통해서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NWA라고 해서 이제 송전망을 짓지 않더라도 좀 더 송전 이제 기통 운영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ESS라든지 팩츠르 등 다양한 송전 대안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자원적성 관련해서 다음으로 제안드릴 사항은 이제 분산 유도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계속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화의 가장 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정책 방안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잘 도입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사업자가 전기 요금을 보고 내가 수익성이 된다면 내려가는 거고 수익성이 안 되면 그냥 다른 데 짓는 건데요. 도매 가격과 선매요금 차등으로 발전 설비랑 이제 전력 다소비 설비가 공간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요금제가 좀 합리적으로 잘 설계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분산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윤수 교수님께서 수요 쪽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요는 결국 요금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 관련해서는 이제 계시별 요금제와 요금제 다변화를 저는 이제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산업용이라든지 일반용, 이제 교육용에 대해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력이 좀 많이 남을 때는 좀 싸게 해주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좀 비싸게 해주는 이런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좀 AMI 설치 문제도 있고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단계적으로 AMI가 설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시별 요금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요금제를 좀 더 자유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심지어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력 도매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전기요금을 0원으로 해줘가지고 전기 사용을 확 늘리고 좀 개통 상황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제가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제도 하에서 그런 요금제가 가능하다면 좀 다양한 요금제를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요 자원이 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수요 자원이 도매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운영 안정성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전력 시장 개편을 통해서 유연성 자원을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예비력 보상 체계가 총액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좀 나눠가는 형식인데,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시장 방식, 제주도에서는 이제 예비력 시장이 도입돼서 이제 기회비용을 이제 보상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주도에 시행되고 있는 예비력 시장이라도 육지에 좀 조속히 도입이 된다면 예비력을 확보하는 데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증감발이라든지 관성력, 전압유지 이런 개통에 기여하는 서비스들이 별도의 보상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통에 기여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들을 상품화하고 이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동 비용인데요. 이제 지금 기동 비용이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열간 기동 기준으로만 이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앙급 전환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생에너지는 지금 좀
개통 전력 이제 급전 지시에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급전 지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급전화를 한다면 개통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재생 입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재생에너지도 중앙의 급전 지시에 이행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전 지시 이행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육지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전력 안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복력 확보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극한 기상과 사이버 유입에 대응해서 기후 회복 탄력성 조치가 필요하고 기후 회복의 어떤 기후 변화가 전력 계통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평가책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평가책을 구축하고 또 상황별로 이제 다양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광역전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이버 이제 위협에 대응해서도 이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신뢰도 기준의 사이버 보안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규제 및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지금 이제 송전망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고 있고 배전망은 이제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쨌든 둘 사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둘 사이의 정보의 어떤 이제 불일치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규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정교금 결정 체계도 좀 정치 개혁을 최소화하고 총괄과 기반으로 원칙에 기반해서 이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전력감독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감독원처럼 신뢰도를 별도로 감시하는 이제 규제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거래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뢰도 유지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